안녕하세요.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다. 스마트폰 1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태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색 보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색 보정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작품을 더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 색 보정입니다. 도구를 어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까다로운 편집이라도 색채 보정 도구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보기 좋게 탈바꿈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훨 좋습니다. 자, 마술로 통하는 색채 보정,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도구의 위력은 분명히 양날의 칼입니다. 적절한 지식 없이 사용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잘못 건드리면 더 이상한 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색채를 보정하는 작업은 보통 1차 보정과 2차 보정으로 나눕니다. 1차 색 보정은요, 개조, 톤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트라스트, 대비를 조절해주고, 색 균형, 컬러 바란스를 이렇게 지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정은 이미지에서 특정 위치에 대한 특정 색을 뺀다든가 특정색 벡터를 다듬는 작업을 2차 보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 번째 단계는 수정할 이미지의 개조 범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자, 개조 범위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조 범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색 보정 플러그 인에서 내장된 색 보정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술적으로 개조 범위를 넓혀줍니다. 자동 시스템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법정 범위 내에 가능한 밝은 흰색이 되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요. 법정 범위 내에 최저값으로 자동 설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휘도 100과 0일 수는 없습니다. 유능한 편집자는 개조 범위를 정할 때 눈에 띄지 않는 범위는 디테일을 희생하고 그만큼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줍니다. 이미지 속에서 단서를 검토하고 완전히 검거나 밝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너무 밝으면 죽여줘야 되고 너무 어두우면 밝혀줘야 되고 적절한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최첨단 모니터에는 자체적인 칼라브레이션이 있어서 정확한 칼라브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칼라브레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내 눈으로 해야 될 때는 이제 시감 환경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요. 시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색감에 민감한 환경에서는 텅스텐이 아닌 안정된 주광을 사용해야 하고요. 주광의 정확한 표현은 6000켈빈도에서 6500켈빈도의 직접 조명이 아닌 반사광을 이용하면 됩니다. 실내에 추가적인 조명이 화면의 명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광원은 6500켈빈도의 전구를 사용하거나 필터를 사용해서 주변 환경과 모니터의 그 색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색 보정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눈의 감도가 낮아져서 이미지에 붉은색을 더 넣게 됩니다. 자, 피부색도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눈이 지각이 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붉은기가 강한 피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킨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붉은색을 넣다 보면 나중에 농구공 같은 색깔이 되기도 하죠. 자, 배경이 무채색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주변의 시야가 파란색이라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고요. 파란색이라든가 빨강이라든가 난색에도 감각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색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거죠. 노란색 방에 있으면 영상의 색이 노랗게 보입니다. 방송국의 스튜디오 색이 그레이 무채색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파형 모니터와
벡터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색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형 모니터나 벡터스코프는 개인이 갖고 있기는 좀 어렵고요. 데스크탑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된 대부분의 파형 모니터와 벡터스코프는 색 보정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데 그냥 쓰는 거죠. 기타 분석용 디스플레이는 히스타그램, 루마렌지, 제브라 오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자, 브렉 레벨을 한번 맞춰볼까요? 제일 먼저 브렉 기준을 정하면서 이미지를 이제 분석합니다. 블랙은 이미지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그림자 검정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충분히 어둡거나 디테일이 적은 부분에서 블랙 레벨을 조금이라도 보정하지 않으면 이미지의 안부는 뿌얘지고 선명도가 시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결은요, 필요한 부분의 디테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블랙을 적정치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콘트라스트도 강해서 선명도도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랜 경험자들은 눈대중으로 브렉 레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의 눈대중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파형 모니터 RGB 퍼레이드 화면을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브렉 레벨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눈대중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려면 스코프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브렉 레벨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자, 브렉 레벨과 하이라이트를 조정하게 되는데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촬영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초점 링을 이렇게 돌려봐서 끝까지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색 보정도 이와 비슷하게 하는데요. 확실히 끝까지 밀어붙여 봐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설정에 있어서는 블랙 레벨이 끝났다면 하이라이트나 게인을 조정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외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하면 발생하는 것을 복구하게 되는데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면 게인을 조정한다든가 최대한 법정 한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게인이 최대치에 도달한 경우에는 블랙 레벨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부를 뭉개지 않으면서 조정을 해보십시오. 자, 영상 전문가들은 다빈치라는 색 보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는 84년도부터 사용되어 온 건데요. 색채 보정기 다빈치 리졸브라고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새 방향 색채 보정기가 있는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아비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 촬영이 아니더라도 영상 제작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태형 튜브 채널에서는 스마트폰만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다. 스마트폰 1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 이태형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